안녕하세요. 책마미아입니다. 오늘은 도레미곰 제2권 동물 도미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클래식 동화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이 책의 수록곡인데요.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중에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입니다. 원래는 찬송가에서 멜로디를 따온 합창곡으로 만들어졌는데 피아노나 오르간 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잠시 곡을 감상한 후 서평 시작할게요. 이 책은 다양한 의성어와 함께 동물들의 도미노 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래 보이지 않는 기능과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이 책은 크기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미노 게임에는 맨 먼저 생쥐부터 토끼, 너구리, 코알라, 판다, 물개, 캥거루, 얼룩말, 고릴라, 곰, 하마, 마지막으로 코끼리까지 참여합니다. 나열한 동물들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대로 동물들을 배치해 시각적으로 작다, 크다의 개념을 깨우치게 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양한 의성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바닥에 놓을 때 제일 작은 생쥐는 살짝, 토끼는 콩, 너구리는 통, 코알라는 톡, 판다는 툭, 물개는 탁, 캥거루는 착, 얼룩말은 턱, 고릴라는 척, 곰은 퍽, 하마는 쿵, 코끼리는 쾅 하는 소리를 냅니다. 사물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나는 다양한 소리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풍성한 표현력을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의성어의 느낌과 쓰임을 알게 해줍니다. 동물들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의성어들의 느낌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로 소리내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톡, 툭, 탁, 착, 턱, 척, 퍽, 쿵, 쾅 이렇게 동물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각 의성어도 점점 커지게 표현한 부분은 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죠. 소리 글자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그려내서 아이들이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 중후반에서 다다다다 자연스럽게 넘어지던 도미노가 흔들흔들 캥거루 차례에서 안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 배주머니에서 뿅 하고 나옵니다. 그러곤 엄마 캥거루를 툭 쳐서 결국 도미노가 마지막까지 넘어지게 하지요. 전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그림을 보고 크기와 의성어만 생각하며 따라오던 의식의 항해가 갑자기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맞게 놓아졌으니 도미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에 제동이 걸린 거였죠. 아, 엄마 캥거루 배주머니에 아기 캥거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캥거루 크기만 보고 그 무게를 나름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가 물개와 얼룩말 사이에 놓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엄마 캥거루 배에 있던 아기 캥거루 무게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책의 끝에서 화자는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 배주머니에서 나온 뒤 도미노를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아기 캥거루도 끼워주자면서 말이죠. 그럼 아기 캥거루는 어디에 놓여야 할까요? 도미노에 참여한 동물들의 크기를 다 비교해보고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아이들의 책, 특히 영유아 대상의 책은 그 두께가 얇습니다. 글의 내용도 적고 꽤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있지요.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다면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글을 단순하게 짧게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책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가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나열하는 대신 짧고 재미있게, 하지만 의미있게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을 다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야기에 담긴 심오한 뜻을 알아내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동화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의미를 찾아주어야 하지요. 또 내 아이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하는지 생각하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내 아이와 함께하는 책 읽기가 되어야 되겠죠.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노력과 능력이 아닐까요? 언제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책마미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